매일 하는 행동이 사실은 당신의 생명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다면 믿으시겠어요? 누군가 그러더군요. 사는 데는 이유가 필요 없지만 죽는 데는 언제나 이유가 있다고요. 지금 당신은 목욕을 마친 몸을 수건으로 닦으며 시원하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내뱉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시원함 뒤에 몸속 깊이 스며든 냉기와 예민해진 혈관의 반응을 느끼셨던 적은 없으셨나요?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그 무엇보다 민감한 우리 몸의 온도와 생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0이 넘은 어머니의 죽음이 그토록 갑작스러울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도 어머니는 늘 그러시듯 아침 일찍 일어나 온수 틀고 욕실에 들어가셨죠. 목욕은 하루도 거르면 안 돼. 몸이 개운해야 마음도 살아나지. 그 말이 어머니의 습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욕실에서 너무 오랫동안 기척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뜨거운 물이 채워진 욕조 안에서 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병원에서는 급성 심정지라했습니다.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혈관이 확장된 탓이라 설명했지만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어머니는 단순히 목욕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목욕이라는 오랜 습관을 따라 움직였던 겁니다. 그게 몸에는 치명적이라는 걸 당신도 지금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습관은 편안함을 줍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편안함이 몸에 독이 되는 법입니다. 노년의 목욕 습관, 그것은 단순한 위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의 생리 혈관의 반응, 심장의 부담까지 모두 관여된 아주 섬세하고 조심스러운 일이 됩니다. 몸이 약해질수록 우리는 더 따뜻함을 찾아야 하고 더 천천히 움직여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젊은 시절의 기억만 믿고 하루에도 2번씩 뜨거운 물을 받고 심지어 식사 전 공복에 목욕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몸을 망가뜨리는지 오늘 저는 당신께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겁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다정히 말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고개 끄덕이며 듣고 계신다면 당신은 이미 스스로를 돌볼 줄 아는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공자의 말이 생각납니다. 지혜로운 자는 물을 좋아하고 어진 자는 산을 좋아한다고요. 그러나 그 물도 적당히 바라볼 때 아름답지 몸을 잠기게 하면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그 적당함의 기준을 알아가야 합니다. 일흔 넘은 나이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잘못된 목욕 습관 5가지. 그중 첫 번째 이유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잘못된 목욕 습관. 첫 번째는 공복에 목욕하는 습관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 식사 전에 목욕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에서 막 깨어난 몸으로 온수 틀고 욕조에 몸을 담그거나 온몸에 물을 끼얹으며 이게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상쾌한 방법이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지만 아침 공복 상태의 몸은 체온이 낮고 혈압도 비교적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이럴 때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피부의 혈관이 갑자기 확장되면서 뇌와 심장으로 가는 혈류가 순식간에 줄어들게 됩니다. 몸은 갑작스러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어지럼증, 심한 경우 실신이나 급성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평생 습관처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목욕을 하셨습니다. 밥 먹기 전에 때부터 밀고 나와야 온종일 개운하지. 이렇게 웃으며 말씀하시던 분이었죠. 하지만 어느 날 욕실에서 넘어진 채 발견됐습니다. 넘어지며 머리를 다치셨고 병원에서는 저혈압성 실신이라고 했습니다. 그 충격 이후 그분은 한동안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심한 우울감에 시달리셨습니다. 몸이 회복되어도 자신감을 잃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된 겁니다. 단순히 목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방식 하나가 인생 후반의 리듬과 사람 사이의 온도까지 바꿔버린 거였죠. 몸이 먼저 무너지면 마음도 쉽게 기울게 됩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작은 흔들림에도 쉽게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노년의 생활 습관은 무엇보다 조심스럽게 조율되어야 합니다. 아침이 가장 취약한 시간이라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몸의 장기들도 수면에서 깨어나며 하나씩 작동을 시작합니다. 그 시간에 피부를 뜨거운 물로 자극하고 혈관을 갑작스럽게 넓히는 행위는 몸에 너무 큰 스트레스를 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지금까지 아무 일 없었어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긴 후에야 대부분은 그때를 후회합니다. 심장은 나이가 들수록 변화에 둔감해지고 혈압 조절 능력도 떨어집니다. 공복 상태에서의 목욕은 이 모든 약한 고리를 동시에 건드리는 위험한 행동인 셈입니다. 식사를 하고 몸이 어느 정도 깨어난 상태에서 부드럽게 씻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깨끗해지는 건 뜨거운 물의 세기보다 부드러운 손길과 천천한 호흡에 있습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세게 밀어붙이는 대화보다 부드러운 말투 하나가 더 큰 신뢰를 만드는 법이지요.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 혹시라도 공복에 목욕하는 습관이 있다면 부디 그 습관을 조금 늦춰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몸이 편해야 마음도 살아납니다. 몸을 배려하는 행동은 결국 내 마음과 관계를 지키는 길입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공든 탑도 무너지라 했지만 건강이라는 탑은 습관 하나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당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는지 이미 알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내 몸을 아끼는 쪽에 서 있는가? 아니면 편안한 습관 뒤에 숨어 내 몸을 위협하고 있는가? 그 물음이 오늘 당신의 하루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잘못된 목욕 습관. 두 번째는 지나치게 뜨거운 물로 목욕하는 습관입니다. 사람은 따뜻함에 끌립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추위에 민감해지고 체온도 점점 낮아지기 때문에 더운 물에 몸을 담그면 순간적으로 마음이 놓이고 몸이 풀리는 듯한 기분이 들지요. 그러나 그 뜨거움이 잠시의 위안을 줄 수는 있어도 몸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오히려 위험 그 자체입니다. 제가 알고 지내는 80이 넘은 이영자 할머니는 겨울이면 욕조에 펄펄 끓는 듯한 물을 받아두고는 그 안에 몸을 푹 담그고 한참을 계시곤 했습니다. 그래야 뼛속까지 따뜻해져 밤에 덜 쑤시지. 늘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목욕을 마치고 나온 직후 그대로 쓰러지셨습니다. 원인은 혈관 확장에 따른 급격한 혈압 저하, 특히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 나올 때 몸의 표면 혈관이 확장되고 내부 장기 쪽으로는 피가 몰리지 않게 되면서 심장이 놀란 겁니다. 그 후 할머니는 기억력도 급격히 떨어졌고 불안감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몸의 균형이 무너지면 그 여파는 일상 전반에 잔잔한 파문처럼 퍼집니다. 사람과의 대화도 줄어들고 활동량도 줄며 고립감이 심해졌습니다. 단지 욕실 안에서의 한순간의 선택이었을 뿐인데도 말입니다. 우리 몸의 평균 체온은 36.5도입니다. 그보다 지나치게 높은 온도의 물은 피부에는 화상의 부담을 주고 혈관에는 확장의 압박을 가하며 심장에는 과부하를 주는 겁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을 앓고 계신 분 또는 혈관이 약해진 노년기에는 이 뜨거운 물이 단순한 자극을 넘어 치명적인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나는 뜨거운 물 아니면 개운하지가 않아 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개운함이라는 건 순간의 느낌이지 몸속 장기의 상태는 그 순간을 다르게 기억합니다. 특히나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내부 장기 간의 협응이 느려집니다. 뜨거운 물의 자극이 신경계를 압박하고 심장 박동을 급격히 변화시키는 일이 자주 발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목욕물의 적정 온도는 체온보다 살짝 높은 38배에서 40도 사이가 적절하다고 합니다. 그 이상일 경우 오히려 피로를 유발하고 면역력까지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온도의 감각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무뎌진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은 따뜻하다고 느껴도 실제로는 뜨겁고 그 열기가 몸속 깊이 파고들어 몸을 지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속도를 늦추고 자극을 줄이며 차분히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욕조 안의 뜨거움으로 세상의 찬 바람을 막으려 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찬 바람에 조금씩 익숙해지는 편이 당신의 몸을 더 지켜줄 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몸이 망가지면 마음도 병든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말입니다. 따뜻한 물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 몸의 온도와 리듬을
천천히 존중해주는 것이야말로 진짜 건강한 목욕입니다. 지금 당신이 좋아하는 그 뜨거운 물, 그것이 정말 당신을 위한 온도인지 한 번만 더 손을 담가서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몸이 먼저 보내는 작은 신호, 그 신호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오래도록 건강한 사람입니다. 잘못된 목욕 습관, 세 번째는 오래 목욕하는 습관입니다. 한 번 들어가면 1시간 가까이 나오지 않는 분들 혹시 계시지요? 욕조 안에서 고요한 물소리 들으며 생각도 정리하고 몸의 피로도 풀고 그 시간이 가장 힐링된다고 말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실제로 한 어르신은 목욕이 하루의 유일한 쉼이라며 욕조 안에 반쯤 몸을 담그고 라디오를 들으며 30분, 40분, 1시간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죠. 이 시간만큼은 세상도 조용하고 내 마음도 차분해지거든요. 하지만 평온해 보이는 그 순간 우리 몸은 아주 힘겹게 자신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물이 피부에 닿는 시간이 길어지면 피부 장벽이 약해지고 체온이 점점 더 떨어집니다. 따뜻한 물 속에 있는데 체온이 떨어진다니 놀라실 수 있지만 사실입니다. 우리 몸은 물 속에 오래 있으면 표피의 열기는 점점 빠져나가고 대신 내부 장기는 체온을 유지하려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체온 유지 능력은 떨어지고 심장 박동의 안정성도 낮아지기 때문에 오랜 목욕은 오히려 몸 전체를 탈진 상태로 몰고 갑니다. 어느 날 상담실에 찾아오신 74세 장성규 어르신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는 매일 저녁 욕조에 들어가 40분씩 목욕하셨고 그 시간이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위로의 시간이었답니다. 하지만 밤마다 이유 없는 두통과 식은땀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도 큰 문제는 없다고 했고 스트레스 탓이라며 더 자주 몸을 풀라는 조언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목욕 자체는 문제가 아니었지만 그 시간의 길이가 심장을 지치게 하고 신경계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 장 어르신은 목욕 시간을 30분 이내로 줄이고 주 3회로 횟수도 조절했습니다. 두통도 줄고 밤에 자는 잠의 질도 좋아졌다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이후로 사람들과 다시 약속을 잡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몸이 회복되니 마음도 회복된 거죠. 노년의 건강은 단순히 병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 사이의 거리를 다시 좁힐 수 있을 만큼 몸과 마음이 여유를 가지는 겁니다. 오랜 목욕은 몸을 지치게 할 뿐 아니라 이후의 활동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자칫하면 욕실 안에서의 어지럼증이나 실신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물 안에 앉아 있는 동안 혈압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일어날 때 갑작스레 빙 도는 느낌이 들기도 하지요. 그 한순간의 어지럼증이 넘어짐으로 이어지고 넘어짐이 뼈골절로 이어지며 그 뒤부터는 외출도 줄고 사람도 덜 만나게 됩니다. 노년의 삶은 작은 일에서 시작된 변화가 인생 전체의 그림을 바꾸게 됩니다. 너무 오래 앉아 있지 마세요. 목욕은 몸을 푸는 시간이지 거기서 도피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목욕이라는 휴식을 적절한 선에서 마무리해 주세요. 짧고 따뜻하게, 그러나 안전하게. 몸은 당신의 삶을 따라옵니다. 지금 내가 내 몸에게 무엇을 허락하는지 그 질문을 자주 던져야 합니다. 지나친 것은 부족함만 못하다. 공자의 말입니다. 오래 머문 따뜻함보다 짧지만 알맞은 온기가 우리 삶을 더 오래도록 따뜻하게 해줍니다. 오늘 밤 욕조 안에서 문득 이 말을 떠올려 주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지금 이 시간이 적당한가? 한 번만 더 물어보세요. 잘못된 목욕 습관. 네 번째는 목욕 직후 외출하거나 급하게 활동을 시작하는 습관입니다. 우리는 흔히 목욕을 마치고 나면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까지 상쾌해진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목욕 후 옷을 챙겨 입고 시장도 보고 지인과 약속도 나가곤 하지요. 하지만 이 습관은 몸에게는 너무나 큰 무리가 됩니다. 목욕을 마치면 혈관은 여전히 확장되어 있고 심장 박동은 불안정하며 근육도 긴장이 풀린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깥바람을 맞거나 몸을 갑자기 움직이면 혈압이 급변하면서
두통이나 현기증, 심한 경우 실신까지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윤미자 어르신은 목욕을 마친 후 바로 딸과 마트에 가기 위해 옷을 입고 나가셨습니다. 춥지도 않은 봄날이었지만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끼고 마트 입구에서 쓰러지셨고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지만 그 사건 이후 그분은 바깥 활동을 극도로 꺼리게 되었고 불안장애 진단까지 받으셨습니다. 몸이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외부 자극을 받은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목욕을 몸을 씻는 행위로만 여기지만 실은 그것은 하나의 열작업입니다. 몸속 열이 움직이고 혈류가 변하고 심장과 뇌의 순환이 다시 조정되는 과정이죠. 이런 상태에서 차가운 공기를 맞거나 몸을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아직 자리 잡지 못한 열의 균형을 한순간에 깨뜨리는 일입니다. 몸이 따뜻할수록 바깥 공기의 변화에 더 취약해지고 피부는 자극을 민감하게 받아들입니다. 특히 겨울철에 욕실과 외부 온도의 차이가 크게 나는 시기에는 이 격차가 더욱 치명적이 됩니다. 고령의 어르신일수록 이 온도 차이에 대한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목욕 후 급한 외출은 신체 리듬을 크게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또한 목욕 후에는 에너지 소모가 크기 때문에 몸은 일시적으로 탈진 상태에 가깝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외출하거나 바로 가사일을 시작하는 경우 심장이 부담을 느끼고 그 결과로 호흡곤란이나 두근거림 혹은 기력이 뚝 떨어지는 현상도 자주 일어납니다. 목욕 후에는 반드시 마른 수건으로 몸을 천천히 닦아내고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며 편안히 앉아 몸의 열이 식지 않게 유지해야 합니다. 최소한 30분 정도는 조용한 공간에서 몸의 리듬이 다시 안정될 수 있도록 쉬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몸의 내부 장기에게는 재정비의 시간이자 회복의 시간인 셈입니다. 고요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것도 좋습니다. 라디오를 틀어놓고 차 한 잔을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 짧은 시간이 몸을 지키는 보호막이 됩니다. 노년기에는 무언가를 더하지 않아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오히려 덜하고 쉬어야 더 멀리 더 오래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법입니다. 느리게 걷는 자가 더 멀리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서두르지 않아야 삶이 지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습관처럼 했던 행동이 당신의 삶에 어떤 파장을 일으켰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목욕 후에 그 조용한 시간, 그건 게으름이 아니라 삶을 아끼는 지혜입니다. 잘못된 목욕 습관, 5번째는 매일같이 목욕을 하는 습관입니다. 이 말을 들으시면 아마 고개를 갸웃하실 겁니다. 매일 씻는 게 뭐가 나쁘다는 거야? 깨끗한 게 좋은 거 아니야. 맞습니다. 청결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청결과 과도한 세정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얇아지고 피지 분비량도 줄어들며 피부 장벽이 무너지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매일같이 뜨거운 물로 샴푸하고 때를 밀고 비누로 구석구석 닦아낸다면 몸은 점점 자기 보호막을 잃게 됩니다. 피부의 보호막이 약해지면 외부 자극에 쉽게 상처 입고 건조증, 가려움, 습진 심하면 세균 감염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상담소를 찾은 김재순 어르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꼭 목욕을 하셨습니다. 아침엔 머리가 개운해하고 밤엔 하루 피로 씻어내야 잠이 오지. 늘 그렇게 말하시곤 했죠. 하지만 어느 날부터 등이 가렵고 따갑기 시작했고 손등에는 얇게 피가 배어나오는 긁힌 자국이 남기 시작했습니다. 피부과에서는 노인성 피부염이라 진단했고 가장 큰 원인으로 잦은 목욕과 때밀이를 꼽았습니다. 깨끗해지려던 그 습관이 오히려 피부를 손상시키고 몸의 자생력을 떨어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노년기의 피부는 단순한 외형이 아니라 내부 건강의 거울입니다. 건조하고 거칠어진 피부는 몸속 면역 상태가 불안정하다는 신호이며 잦은 긁힘과 가려움은 수면을 방해하고 일상의 작은 기쁨들마저 사라지게 만듭니다. 김어르신도 밤에 가려움 때문에 자주 깨고 낮에는 피곤해져
사람 만나는 일도 꺼리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목욕이라는 행위가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고립을 만드는 원인이 된 것이죠. 피부를 보호하려면 일주일에 23회 정도 가볍게 미온수로 씻고 비누는 꼭 필요한 부위에만 쓰며 세정력을 낮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때를 민다는 행위 역시 젊은 시절처럼 각질을 벗겨내는 의미가 아니라 피부 장벽을 파괴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팔꿈치, 무릎, 등처럼 잘 안 보이는 부위는 세게 밀기 쉬운데 이런 부위는 오히려 피부 손상의 위험이 큽니다. 목욕은 내 몸을 위로하는 시간이 되어야지 내 몸을 해치는 시간이 되어선 안 됩니다. 노년에는 땀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루하루 목욕하지 않아도 불쾌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적절한 온도, 적절한 횟수, 그리고 내 몸의 상태를 정확히 읽어내는 지혜입니다. 깨끗함이란 비누 거품이 만든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함께 안정되었을 때 비로소 느껴지는 상태입니다. 자연은 가장 단순한 것이 가장 완벽하다고 했던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말처럼 우리 몸도 단순함 속에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매일 하는 것보다 가끔, 그러나 정성스럽게 씻는 목욕이 더 큰 평안을 줍니다. 그리고 그 평안이 당신의 인간관계까지 부드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피부가 거칠어지면 마음도 예민해지고 사람과의 거리도 조금씩 멀어지기 마련입니다. 몸을 아끼는 사람이 사람도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매일의 목욕 습관을 다시 돌아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노년기에 절대 피해야 할 잘못된 목욕 습관 5가지는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공복에 하는 목욕은 몸의 혈류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심장을 위협하는 위험한 습관이었고, 두 번째, 지나치게 뜨거운 물은 혈관을 무리하게 확장시켜 심혈관계에 큰 부담을 주었습니다. 세 번째, 오래도록 욕조에 머무는 행위는 몸의 체온을 떨어뜨리고 탈진을 유발하여 삶의 활력을 앗아갔으며, 네 번째, 목욕 직후 외출하거나 급하게 움직이는 습관은 신체 리듬을 깨뜨리고 갑작스런 실신이나 부상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매일같이 목욕하는 습관은 피부를 손상시키고 몸의 자생력을 떨어뜨리며 결국 관계의 단절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모든 습관의 공통점은 좋은 줄만 알았던 것이 사실은 위험한 착각이었다는 점입니다. 나이 들어 몸이 보내는 신호는 젊을 때와는 다릅니다. 그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짜 건강한 노년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이제는 하루하루가 선물이다. 그래서 나는 내 몸을 아주 조심스럽게 다룬다. 그 조심스러움은 결코 소심함이 아닙니다. 그건 인생을 존중하는 태도이며 자신을 아끼는 지혜입니다. 몸을 돌보는 일은 단지 위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리듬을 조율하는 일이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도를 지켜주는 일입니다. 몸이 편안해야 마음도 너그러워지고 누군가의 이야기도 조금 더 여유 있게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많은 갈등과 오해는 피곤한 몸에서 비롯된 짧은 말투와 예민한 반응에서 시작되곤 하니까요. 이 방송을 들으며 하나쯤 마음에 걸리는 습관이 있었다면 지금 이 순간 그것 하나만 고쳐도 당신의 하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가 쌓이면 관계도 달라지고 마음도 더 부드러워지며 결국 인생도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방송이 당신의 삶에 그런 작은 변화의 불씨가 되었길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매일의 목욕이 몸을 깨끗이 씻는 일이 아니라 내 삶을 정성껏 돌아보는 하루의 의식이 되길 바랍니다. 당신의 건강은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걱정하는 누군가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삶의 중심입니다. 그러니 이제 몸을 씻기 전에 마음을 먼저 닦아주세요. 그 마음으로 몸을 어루만져 주세요. 그것이 바로 노년의 품격입니다. 오늘 방송이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소중한 경험이나 질문도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 준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따뜻한 이야기가 닿을 수 있도록 하는 아름다운 다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엔 몸보다 더 깊은 곳,
마음과 관계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부디 오늘 하루도 당신의 몸과 마음이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백세지혜였습니다.